7.5 섹션의 컴플렉스 아이겐 밸류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겐 밸류가 이제 컴플렉스가 나올 때 뭐 그런 예제인데요. 여기서 G of T는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절대적인 혈당 수치가 아니고 공복 시의 혈당 수치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초과된, 그러니까 디비에이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된 그 혈당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요. G of T는 H of T는 그러니까 그 인슐린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도 어떤 뭐 일상적인 그 공복 시에 그때의 그 인슐린 호르몬의 그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추가적으로 많느냐, 그거를 이제 H of T라고 할 때 뭐 이러한 그 식을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여기 이제 네거티브가 나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많으면 그러면은 혈당 수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포지티브 이거는 그러니까 그 혈당량이 많으면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저도 뭐 전혀 뭐 모르는 분야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x라는 벡터를 우리가 그 혈당, 그러니까 excess 혈당량하고 그다음에 excess 인슐린량, 그러니까 초과분, 그걸로 잡아주면 뭐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고요. t 플러스 1은 이제 1시간 이후에 양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혈당량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익세스된 그 인슐린 양이 없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뭐 그런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매트릭스를 0.9 마이너스 0.4, 0.1, 0.9 뭐 이렇게 놔두고요. 이거는 이제 레귤러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럼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더해서 1이 되고요. 근데 이 컬럼이 지금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뭐 합치면 1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를 어떤 그 probability의 distribution을 뭐 나타내고 그거의 트랜지션을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스는 아닌 거죠. 사실은 regular transition matrix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건데, 그러려면 뭐 여전히 아이겐 밸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8 람다 플러스 0.85가 나오고, 이것의 근이 람다 1하고 2가 나오는데 이게 0.9 플러스 마이너스 0.2 i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쨌든 람다 1이든 람다 2든 절대값은 똑같겠죠. 그거는 0. 어떻게 돼요? 0.81 더하기 0.04가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0.85가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1보다는 작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이겐 밸류가 저렇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페이드 아웃 하죠. 그래서 저거의 트러젝토리를 우리가 그냥 구해 보면은 여기가 G of T니까 이게 혈당량, 그러니까 글루코스의 그러니까 익세스 양, 이게 H of T가 어떤 지금 인슐린, 그러니까 익세스 인슐린이죠. 그래서 익세스 인슐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100이라는 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t 이꼴 0. 그렇죠? 근데 1시간 이후에 우리가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a를 곱하면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이 점으로 이동을 하고, 곱해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곱해 봤더니 이 점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나요? 나선형 스파이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0으로 접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도 이제 정상으로 가라앉고, 그러니까 정상인의 경우인가 보죠. 뭐 정상,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돼서 인슐린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혈당이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먹고 나면은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먹고 난 직후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그러니까 글루코스 양이, 그러니까 혈당량이 확 올랐다가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잘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면은 뭐 당뇨 환자는 뭐 이 람다 1하고 람다 2가 뭐 1보다 작게 되지 않나 보죠. 뭐 아니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선 하여튼 뭐 이 정도 하자는 거죠.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7.6의 스테빌리티.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롱텀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니셜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롱텀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x of t라는 어떤 뭐 벡터가 있을 때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zero 벡터가 어떤 뭐 state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if 어떤 시스템이 perturbation이 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건드려 놓은 거죠. perturbation from state zero 벡터에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멀쩡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 갑자기 과전류가 흐르거나 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떨어뜨리면. 그때 당연히 궁금한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어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스테빌리티가 스테이지 제로로 돌아오겠는가? 그런 질문이죠. 어떤 누가 이렇게 건드려 놨을 때. 그래서 좀 전에 사실은 했었죠.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 거냐? example 1 보면요. 뭐 시스템이 이러한 어떤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만족을 할 때 A의 어떤 아이겐 밸류가 람다 1, 뭐 람다 2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있고 이것들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롱텀 비헤이비어가 제로 벡터로 수렴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2 한번 보시면요. 그건 뭐 만약에 이게 p-q, qp 뭐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 A가 있다. 그럴 때 이게 물론 뭐 PQ는 다 리얼 넘버고요. 그때 이게 스테이블 하냐? 뭐 이걸 물어본 건데요. 제로 벡터가 스테이블 하냐? 결국은 제로 벡터에서 어떤 퍼터베이션이 가해졌을 때 다시 제로 벡터로 돌아오냐? 이것도 우리가 characteristic equation을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characteristic equation을 풀면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 람다의 절대값, 그쵸? 람다의 절대값. 그래서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것이 1보다 작기만 하면 0라는 스테이트가 스테이블하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 혈당 예제랑 똑같고. 8.1 섹션의 Symmetric Matrices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뭐냐면 A가 만약에 지금 diagonalizable 하다. 그거는 언제 되는지 알죠?
A가 이제 지금 뭐 스퀘어 매트릭스고요. 여전히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고 그래서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경우는 뭐 아이겐 밸류가 전부 다 서로 다르게 나오면 이제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고요. 아니면 중군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중군이 나오더라도 그것에 충분히 그러니까 geometric multiplicity가 algebraic multiplicity랑 똑같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3중군인데 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3마리 나와주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퀘스천은 언제 S를 오소 노멀하게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다고 치고 그러면 언제 이 S가 사실은 뭐예요? 아이겐 베이시스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겐 베이시스인데 아이겐 베이시스들이 오소 노멀하게 되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이다. 물론 오소 노멀리가 했으면 좋았는데 또 말이 또 이렇게 사람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오소노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단어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고널라이저블 할 때 그러면 언제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S가 언제 오소노말 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목이 뭐예요?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언제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겠어요?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 그렇겠죠. 자, example 봅시다. 자, 그래서 example 1에서 하는 거는 뭐 한쪽 방향 증명인데요. 그러니까 A가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왜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한다고 그랬으니까 S가 지금 오소노멀 매트릭스가 되니까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되니까 S 인버스가 S 트랜스포즈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것까지 쓸 수 있죠. 자, 그럴 때 A 트랜스포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트랜스포즈가 뭐가 되는지. A 트랜스포즈는 그러면 SBS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건 SB 트랜스포즈의 S 트랜스포즈가 될 것이고 그런데 B는 뭐예요? 다이고널 매트릭스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랑 자기 자신이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SB S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건 뭐예요? 이건 A자 이러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 트랜스포즈가 A랑 같으니까 A는 그러므로 A는 시메트릭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증명은 안 했지만 사실은 시메트릭하면은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면 A가 시메트릭이고요. 그다음에 시메트릭하면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럴 시어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A가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면 A는 시메트릭하고 A가 시메트릭하면 항상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책에서 보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러니까 이게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면은 A가 이제 S, B, S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요.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이제 U1 쭉 해서 여기 UN 여기 이제 오소노멀 하고요. 그다음에 B는 뭐 람다 1 쭉 해서 이제 람다 n까지 있고 여기 빵빵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니까 U1 쭉 해서 이제 UN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뭐 곱하기를 하면 뭐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돼요? 람다 U1 그러니까 람다 1 U1 이렇게 나오고 여기 람다 2 U2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람다 n UN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U1 뭐 쭉 해서 이제 UN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우터 프로덕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람다 1, U1, U1 트랜스포즈 이거 다 벡터입니다. 예, 더하기 쭉 해서 람다 n, UN, UN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게 뭐예요? 예, 프로젝션 매트릭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U1으로 이제 그 라인 프로젝션 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매트릭스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그냥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펙트럴 테어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경우에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 A를 무조건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럴 테어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냥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항상 orthogonally diagonalizable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orthogonally diagonalizable 하면 우리가 이제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이걸 전개를 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example 2 보면요. A가 지금 어떤 symmetric matrix가 주어져 있죠. 예, 그럴 때 어떤 S 매트릭스를 찾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뭐예요? A가 그러니까 orthogonally diagonalizable 지금 된 상태죠. 그러면은 이때 뭐 S하고 이제 뭐 B를 찾으시오 뭐 이런 문제인데요. 먼저 characteristic 폴리노미알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을 빨리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A의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데 두 마리가 나오죠. 그래서 3이라는 게 나오고 8이라는 게 나온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그건 뭐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 는 건데요. 근데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우리가 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는 지금 오소고날 매트릭스거든요. 그러니까 컬럼들이 다 오소노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1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을 때 그냥 이렇게 적지 말고 어차피 아이겐 벡터의 멀티플은 여전히 아이겐 벡터잖아요. 그죠? 연곱하는 짓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루트 5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V2도 그냥 이렇게 이퀄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루트 5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길이가 1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소 노멀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S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에 2-1, 1,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B는 뭐가 됩니까? B는 뭐 그냥 아이겐밸류 가지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theorem 1.3은요. 그러니까 n by n symmetric matrix가 있을 때 이 녀석은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풀로 나온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 디스팅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충분한 그러니까 real 아이겐밸류가 나오고 그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아이겐 벡터가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iagonalizable 하죠. 사실은 이게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디스팅트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example 4는 그러니까 A가 2x2 invertible matrix입니다. 그럴 때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이때 유닛 서클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 타원으로 매핑된다라는 걸 보여라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장축이고 이게 이제 단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긴 축이 있고 짧은 축이 있는데 타원이 있으면 그렇죠? 타원에서는 긴 쪽 축이 있고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 장축의 길이고 여기가 이제 단축의 길이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유닛 서클 위에 점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코사인 t, 사인 t 이런 식으로. 여기서 v1하고 v2는 지금 뭐냐면
그 아이겐 베이시스예요. 예. 그러니까 V1하고 V2가 A의 아이겐 베이시스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A 그러니까 V1하고 이제 이게 람다 1 V1이 되는 거고요. A는 지금 뭐예요? 예. 시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A가 시메트릭이에요. 예. A는 시메트릭. 자, A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개런티할 수 있어요? 예, V1, V2가 수직이다라는 걸 개런티할 수 있죠. A가 시메트릭이 아니면 사실은 그 아이겐 베이시스들이 그 오소고널하게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장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A는 시메트릭한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뭐 아이겐 벡터의 정의니까 예,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V1하고 예, V2는 서로 수직이고요. 그다음에 뭐 노멀라이즈 하면 되니까 예, 이것들도 전부 다 V2도 길이가 1로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잡아주면 요거는 사실은 서클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t를 적용을 시키면 양변에 t를 적용을 시키면 이거는 이제 코사인 t 왜냐면 t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예, tv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sin t에 예, tv2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tv1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지금 tv1이고 요게 이제 tv2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 1에 코사인 t에 v1 이렇게 쓸 수 있고 람다 2에 sin t에 v2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그냥 여기서 가정은 그 람다 1의 절대값이 다 리얼 넘버예요. 람다 1, 람다 2, 람다 2보다 크다라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요것이 어떤 t라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리니어니까 원점은 원점으로 매핑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센터는 그대로 원점으로 유지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람다 1 V1이 되는 거고요. 요게 람다 2 V2. 뭐 람다 2가 음수인가 보죠.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 length of semi major axis가 장축이에요. 예, semi major axis. 요거는 길이가 람다 1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V1은 처음부터 길이가 1이니까 그렇죠? 여기 V1하고 V2는 길이가 1이니까요. 예. 그리고 length of semi minor INOR이죠. minor axis는 길이가 람다 2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예. 8.2 섹션에 quadratic forms 보겠습니다. quadratic form이라는 건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모든 텀이 2차입니다. 보면은 여기 x1 스퀘어 있죠? 그리고 x1 곱하기 x2니까 이제 합치면 2차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2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quadratic f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example 1에서는 당연히 뭐 상수항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항이 2차항이니까 당연히 00 x1에다가 0 대입하고 x2에다가 0 대입하면은 당연히 q 값은 0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글로벌 맥시멈이냐 아니면 글로벌 미니멈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들 포인트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Q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쿼드러틱 폼일 때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내적이에요. 실은 요거를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게 사실 이거죠. by definition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식인데 우리 책에서 뭐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노테이션도 알아놓고 요 노테이션도 알아놓고 다른 책들은 주로 이제 이 두 번째 노테이션만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인풋과 어떤 아웃풋 간의 내적을 취한 것이 바로 이 식이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보이니까. 자,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8 -2 -2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x 벡터가 이게 지금 x1, x2예요. 그리고 요거 잘 보시면은 이 2차항들 여기 8하고 5는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x1하고 x2 이렇게 곱해진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반반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이렇게 정확히 되거든요. 자, 어찌됐건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이게 이제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그 벡터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9하고 4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은 뭐예요? A라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이 아이겐 우리가 벡터를 오소고날, 그러니까 오소노멀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V1, V2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지금 그러니까 Q가 X1, X2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X 트랜스포즈의 A에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그 A 매트릭스가 지금 시메트릭 매트릭스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V1, V2 다 벡터입니다. 제가 좁아서 그냥 벡터 표시를 안 했을 뿐이고.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스펙트럴 티어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벡터를 여러분들이 C1 V1 더하기 C2 V2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왜 가능한 거냐면 V1하고 V2는 지금 오소고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원에서는 오소고날 하면은 당연히 베이시스가 될 수 있으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니까 어떤 임의의 x 벡터를 저런 식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내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요. 대입해가지고 뭐 열심히 전개를 시키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C1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C2 V2 트랜스포즈가 될 거고 람다 1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x는 뭐 C1 V1 뭐 더하기 C2 V2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랑 곱하면 그냥 0이에요. 왜냐면 여기 V1 트랜스포즈가 있고 여기 V2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V1하고 V2는 지금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하는 순간 바로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장창창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나면 결국은 뭐만 남냐면 C2에 람다 2 요것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람다 1이 9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C2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사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글로벌 미니멈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0 포인트는 글로벌 미니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쿼드라틱 폼 그러니까 쿼드라틱 폼 이 Q of X가 있을 때 이건 이제 2차식으로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죠. 항상 XTA에 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A를 뭐라 그러냐면 matrix of Q Q의 뭐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example 2인데요. 지금 Q라는 quadratic 폼이 있을 때 그것의 매트릭스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Q 이 녀석을 그러니까 어떤 x 벡터 A의 트랜스포즈의 x 벡터로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x 벡터는 x1, x2, x3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때 A를 찾으시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거 제곱 텀 이것들을 다 찾아요.
제곱 텀 찾아가지고 973이잖아요. 973 이렇게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이거 x1, x2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텀이 마이너스 2니까 그 반으로 적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4 있죠. 여기 4 있는데 1, 3잖아요. 1, 3니까 이걸 반반 해가지고 2, 2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그냥 까만 걸로 적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2, 3인데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그래서 A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theorem 2.2에 diagonalizing quadratic form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A를 우리가 항상 diagonalize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A가 지금 symmetric matrix이기 때문에 A가 symmetric matri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quadratic form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A는 이제 symmetric matrix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항상 diagonalizable 하고 사실은 symmetric matrix는 어때요? 그러니까 orthogonally diagonalizable 하죠. 그래서 eigenbasis가 이제 다 orthogonal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베타라고 한 거죠. 그때 아이겐밸류를 이제 람다 1, 람다 2 이렇게 쭉 해서 람다 n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요거를 그러니까 q of x를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냐면 람다 1의 c1 스퀘어 이렇게 쭉 해서 람다 n의 어떤 cn 스퀘어로 항상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q of x는 사실은 이게 그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1의 제곱 이런 거는 있지만 물론 뭐 x1, x2 해가지고 이게 크로스로 곱해져 있는 그런 그 믹스드 텀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뭐 x2 곱하기 x3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c1 뭐 c1의 제곱, c2의 제곱, c3의 제곱 이게 제곱 텀밖에 없게 항상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c1, c2 이게 나왔는데 걔는 뭐냐?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x 벡터의 x 벡터를 그러니까 누구로 나타내는 거냐면 with respect to 누구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냐면 이 베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x 벡터를 요거를 그 베타가 지금 오소노멀 베이시스잖아요.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봐요. 그럼 나타내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 개수를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 개수를 C1, C2, CN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곳의 제곱의 썸으로 우리가 쿼드라틱 폼을 항상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쿼드라틱 폼이 있을 때 그리고 A는 뭐 당연히 시메트릭이죠. 그때 우리가 A를 우리가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하는데 A가 positive definite이다. A matrix가 positive definite이다. 언제 그러냐면 Q of X가 항상 0보다 클 때. 물론 이제 X 벡터 자체가 0 벡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0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경우에 전부 다 양수일 때. 그다음에 A is positive semi definite. 이전에는 non-negative definite이라는 얘기도 썼었는데 non-negative definite이라고 해도 맞거든요. 근데 positive semi-definite이라고 합시다. 뭐 교재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그러니까 모든 x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e 하면 무조건 positive semi-definite 한 거예요. 근데 positive semi-definite이라고 해서 positive definite이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negative definit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negative definite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quadratic form이 0보다 작은 거죠. 모든 x 벡터에 대해서. 물론 x 벡터가 0 벡터는 안 되겠죠? 0 벡터는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니까. 자, 물론 뭐 a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indefinite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이 쿼드라틱 폼이 양수일 때도 있고 뭐 음수일 때도 있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매트릭스를 indefinit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쿼드라틱 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A는 지금 n by m 일반적으로 그냥 rectangular matrix인데 이것이 쿼드라틱 폼이라는 걸 증명을 해라. 그리고 그것의 매트릭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determine its definiteness. 그건 뭐냐면 그 매트릭스를 찾았을 때 그 매트릭스가 positive definite인지 아니면 뭐 negative definite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잔뜩 써놨는데 어쨌든 Q of X가 어떻게 되는지나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놈 스퀘어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떤 녀석의 트랜스포즈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놈 스퀘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게 X 벡터 트랜스포즈에 A 트랜스포즈 A에 X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Q of X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쿼드라틱 폼이라는 게 증명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Q라는 쿼드라틱 폼의 매트릭스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 매트릭스는 누구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Q of X의 이게 지금 Q of X의 지금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A transpose A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transpose A가 그래서 definiteness를 보라 그랬는데 그건 뭐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definiteness를 보려면 일단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transpose. 자, 이게 항상 0보다 큰지 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 뭐 좀 전에 했던 거를 거꾸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transpose에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게 뭐예요? AX의 놈 스퀘어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항상 0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A transpose A는 무슨 매트릭스가 돼요? 이거는 positive, semi-definite, positive semi-definite matrix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positive definite matrix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x 벡터에다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게 커널 안에 들어있는 이거 커널 오브 A에 들어있는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넌제로다. 그럼 넌제로 벡터 집어넣는데 0이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positive definite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e는 뭐냐면 넌제로 벡터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커널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커널에 있는 거니까 AX 벡터가 뭐가 돼요? 0 벡터가 되죠. 그게 이제 커널의 정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positive definite는 안 되고 A transpose A라는 매트릭스는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트릭스는 항상 이렇게 이제 decomposition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symmetric 파트고요. symmetric 파트고 요거는 이제 skew symmetric 파트죠. skew symmetric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뭐 B라고 하고 요거를 C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B transpose는 그냥 B죠. 그렇죠? 근데 C transpose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던 간에 물론 이제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스퀘어 매트릭스. 그걸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메트릭 파트하고 스퀘어 시메트릭 파트하고 이제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금방 증명을 하니까 뭐 제가 굳이 증명을 하고 싶진 않고 이게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식으로 그냥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파트는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 시메트릭 파트는 그 쿼드라틱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뭐 positive definite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항상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메트릭이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메트릭이 아니면 어차피 그 파트는 이 쿼드라틱 폼의 그 기여도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positive semi definite이냐, positive definite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positive semi definite이냐, definite이냐 얘기는 항상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했을 때 이게 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 이제 그게 이제 positive semi definite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이 수식만 딱 보면은 사실 A가 시메트릭인지 아닌지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언급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positive semi definite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symmetric matrix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eorem 2.4에 symmetric matrix A는 positive definite인데 언제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죠. if and only if를 얘기하는 거예요. if and only if를 얘기하는 거고, 모든 아이겐 밸류가 0보다 크면 positive definite이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람다 1하고 람다 n 그 전부 다 양수면은 당연히 positive definite 하죠. 그러니까 C1, C2 이게 모조리 0이 아닌 다음에야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symmetric matrix가 positive definition인지 판별해라 라고 하면은 그럼 이 방법만 쓰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symmetric matrix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모두 구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5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A가 positive definite, 그러니까 symmetric matrix고요. A는 if and only if 언제냐면 모든 principal submatrix, principal submatrix의 determinant가 전부 다 0보다 크면, 그러면 A는 positive definite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써 있다라고 칩시다. 3이고요. 2-3, 3. 자, 어떤 symmetric matrix죠. 근데 우리가 determinant의 9는 그냥 9고요. determinant의 9, -1, -1, 7. 자, 이거는 62니까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고. 근데 determinant의 A도 계산해보면 계산했다 치고요. 89가 나오는데 이것도 0보다 크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매트릭스 하나 만든 거고 이렇게 매트릭스를 하나 만든 거고, 이건 뭐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principal sub matrix를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이제 세 개를 만들 수 있는데 3x3 매트릭스의 경우에 그것들의 디터미넌트가 모조리 0보다 크면 A는 positive definite입니다. 증명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positive definite를 판별해라 라고 할 때 원래 그 positive definite의 definition은 그거잖아요. x transpose의 ax 이것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뭐 항상 0보다 크냐죠.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ion, 그죠? 항상 0보다 크냐, 즉 x 벡터가 non-zero 벡터일 때 그렇게 정의대로 그러니까 판별을 해도 되고, 또는 어떤 판별법이 있었어요? A의 아이겐밸류를 모조리 구해서 그게 전부 다 양수가 되면 A는 positive definite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principal submatrix를 구해서 n개의, 그죠? n by n 경우에는 n개의 principal submatrix를 구해서 그것들의 determinant가 모조리 양수일 때 우리가 A를 positive definit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quadratic form, 그렇죠? 우리가 quadratic form이 있을 때 그것의 어떤 그 모양하고 그게 이제 matrix, 그러니까 x transpose ax 형태로 항상 이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A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러니까 뭐 아이겐 밸류나 이런 것들이, 아이겐 벡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quadratic form의 그래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살피는 거죠. 그거 사이에 어떤 이제 다리를 놓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이거는 사실 뭐 임의의 함수죠. f가 있을 때 이 값을 k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을 때 그때에 그것을 만족하는 x1, x2, 그 좌표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가 레벨 셋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등고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셋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2차면은 그렇죠? x1, x2밖에 없으면 우리가 이제 레벨 커브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레벨 커브의 모양하고 그 매트릭스 A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특별히 뭐 비슷하게 생겼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K를 1일 때만 관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먼저 모양을 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케이스 1으로 자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찹시다. x1 스퀘어 플러스 b x2 스퀘어 자 요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b가 이제 더 크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 그 레벨 커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x1, x2가 되고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b분의 1, 그렇죠? 여기 좌표가 루트 a분의 1 이런 식으로 레벨 커브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뭐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벨 커브를 일단 뭐 그릴 줄 알아야 뭐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자 이러한 레벨 커브를 아까랑 사실 수식은 똑같죠. 그런데 A가 0보다 크고 만약에 B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이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지금 루트 a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쌍곡선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하이퍼볼라. 그래서 좀 전 거는 엘립스가 됐었고, 그렇죠? 지금 거는 쌍곡선이 된다. 뭐 이런 모양을 일단은 좀 알아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벨 커브의 모양을 보고 싶은 거죠. 레벨 커브의. 근데 이제 레벨 커브는 사실은 이거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그 x 벡터들의 그 좌표를 쭉 찍은 거. 그게 바로 이제 레벨 커브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A는 지금 인버터블하고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 사실은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은 아이겐 밸류에 반드시 0이 뜨게 돼 버리죠.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얘기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건 디터미넌트는 아이겐 그 밸류들의 곱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이겐 밸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수식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람다 1이나 람다 2 중에 하나가 0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2차 곡선이 나오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C1, C2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2차 곡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인버터블 하다라는 조건은 그냥 그 2차 곡선을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버터블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람다 1, 그러니까 람다 2도 0이 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람다 i는 어떤 i든 간에 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 람다 i가 0이 아닌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면은 쿼드라틱 폼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소고널리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람다 1, 람다 2는 뭐 A의 아이겐 밸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1, C2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X 벡터를 그러니까 A의 오소노멀한 그러니까 아이겐 베이시스들의 코디네이트로 나타냈을 때 그때의 그 좌표, 그러니까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냈을 때 그때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람다 1하고 람다 2가
모조리 0보다 크다면 이러한 레벨 커브는 모양이 뭐가 돼요? 엘립스가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레벨 커브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퍼볼라가 될 것이다. 만약에 뭐 둘 다 아이겐밸류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그 레벨 커브를 k가 1일 때 말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로 잡아주면 그것이 다시 또 엘립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건 하지 말도록 하고, 자, 그래서 example 4에서 이 커브, 그러니까 레벨 커브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줬을 때 레벨 커브 한번 그려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를 이러한 형태로 바꾸는 거는 뭐 쉬운 거고요. 그렇죠? 여기 8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5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반반 해가지고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a라고 하면요, a의 아이겐밸류가 뭐가 나오냐면 9하고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v1 이것의 아이겐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v2가 오소노멀하게 잡아주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 수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써질 수 있냐면은 9c1 제곱 더하기 4 c2 제곱은 1,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엘립스로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x1 축, 여기는 x2 축이지만 우리가 지금 축을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축을 C2, 그 다음에 여기가 C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장축의 길이는 얼마냐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3분의 1이 된다. 뭐 장축의 길이 뭐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C2 축이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길이가 얼마겠어요? 2분의 1이 되는 건 뻔한 거잖아요. 왜냐면 C2 축이면 C1은 여기서 지금 9C1 제곱 플러스 4C2 제곱은 1인데, 이쪽 이 장축에서 이 점은 사실은 C2 축에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C1 축에서 0이잖아요. 이걸 0 때려버리면 C2가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길이가 2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실 건 전혀 없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방향들 있죠. 이 방향, 이 방향하고 이 방향, 그러니까 즉 V1 방향과 V2 방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그 아이겐 벡터 방향이죠. 근데 이거를 프린시플 액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rincipal axis of Q예요. Q.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이 쿼드라틱 폼이 있을 때, 이러한 이제 쿼드라틱 폼이 있잖아요. 이 쿼드라틱 폼의 프린시플 액시스가 어느 축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먼저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그죠? X 트랜스포즈의 AX 형태로 나타내고, 프린시플 액시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A 매트릭스의 그 오소노멀한 아이겐 베이시스 방향, 그러니까 그 결국 아이겐 벡터 방향, 그것이 바로 이 쿼드라틱 폼의 프린시플 액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시플 액시스가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V1 방향하고 V2 방향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